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 차가 많은데 저렇게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고다. 기존에 사람들이 이용하던 거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합의 좀 잘해보자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박변의 명장모색 박변의 명장입니다. 요새 저희 명장모색에도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BMW 급발진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겼던 분이 바로 이인걸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어떻게 맡게 되신 거죠? 예, 1심에서는 졌고 2심에도 다른 변호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 급발진 소송에서 전문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변호사고 그리고 저는 유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또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맡아서 끝까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겁니다. 먼저 사고 영상부터 보고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건 사고 당시 고속도로 CCTV에서 촬영된 그 영상인데요. 저 멀리서 이제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차가 보일 겁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다른 차량은 다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쭉 다른 차들 통행이 꽤나 많았네요. 보니까. 예, 대략 이 다른 차들은 한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저기 달려오는 차 있네. 저쪽 예, 앞쪽으로. 맞습니다. 예. 오, 엄청난 속도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죠. 예. 이건 뭐 예. 완전 레이스하는 것처럼요. 예, 갓길로 빠져가지고 또 영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주행을 하거든요. 잘 보시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비상 깜빡이 들어오죠. 예, 비상 깜빡이 켰네요. 다른 차량한테 예. 신호를 주는 겁니다. 예, 이 차가 예. 제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위험하오니 비키라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상 깜빡이 킬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브레이크는 몸이 이미 예. 상실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도 안 되고 안 들으니까 자동차가 제어가 안 되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서 그렇죠.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예. 옆에 가까이 오지 마라. 예.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가족으로서 저 화면을 다시 보기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건 2018년 5월 4일 연휴를 앞두고 있었고요. 당시 저희 처남,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서 친척분들에게 결혼한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300m 이상의 지점에서 갑자기 시속 200km 이상의 급가속이 되면서 가디레를 그대로 들이받고 튕겨나가서 차량은 전소되고 현장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즉사하신 그런 사고입니다. 근데 이게 관련돼서 이거 사건을 1심에도 지고 2심에서 이제 승소하셨잖아요. 예. 나름대로 또 전략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 집약적인 어떤 제조물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손해를 일반 소비자가 도저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의 입법 취지로 돌아가서 소송 전략을 어차피 저희가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동차는 전소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 즉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다. 주요 포인트로 잡아서 이 두 점을 강력하게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한 거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예,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요. 목격자가 굉장한 굉음이 들렸다고 그래요. 멍 하면 굉음이 들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음이 발생했다는 것은 급발진의 정형적인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예. 또 다른 목격자 한 분 찾았는데 그분은 차량을 진행하면서 옆에서 이 백밀러를 봤는데 사고 차량이 차량을 제어하려고 가드레일을 이렇게 받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꽃이 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점을 보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이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불꽃이 튈 정도로 했다는 걸 보면 결국은 제조자가 너희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봐라는 쪽으로 저희가 그런 소상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그 기존의 어떤 법을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예. 뒤집어서 들어갔더니 예. 결론 통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변호사님 2심 판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심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 이상을 이렇게 200km 넘게 급가속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자동차 회사에서 그 변명을 드는 게 뭐냐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했다. 잘못 밟았다고 하는데 300m 이상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할 리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인할 점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그 이전에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그 정상적으로 한 80에서 100여 킬로미터 정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그 차량 이상이 없이 잘 주행하고 있었고 또 그 장모님은 66세지만 한 달 전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도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속도를 좀 많이 내시지 않기 때문에 과속이나 이런 걸로 과태료도 부과받은 적도 없었고요. 또 차량 옆에는 그 저희 장인 어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수할 일도 없어요.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왜 이래 하고 이게 제어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걸 보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원고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을 결국은 사고 당사자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일단은 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차량이 남아 있다면 차량 내에 남아 있는 블랙박스, EDR 자료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CCTV 그런 것도 확보를 하고 목격자가 있으면은 목격자를 수소문해서 목격자 진술도 찾고요. 그래서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만약에 급발진이 발생되던 차량을 절대 폐차해서는 안 됩니다. 됐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도 우리가 그때 상황을 못 보더라도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엑셀 페달 센서 같은 거 센서로 돼 있잖아요. 그 우리는 밟아서 이렇게 예전보다 가벼워지지 않은데 뭔가 무거운 느낌 있다, 걸린 느낌 있다는데 운전사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엑셀 페달 뜯어봤었거든요.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 이제 엑셀 페달 밟으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근데 엑셀 근데 요 트랙을 움직이는 게가 이렇게 보면 그냥 엄청나게 날카로운 게 있어요. 날카롭네요. 여기 굉장히 날카로워. 요게 작동되면서 요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슈라든가 EDR에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엑셀 페달 센서에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발진하는 게 이슈 문제, 그다음에 뭐 엑셀 페달 센서 문제, 또 스로틀 어떤 밸브 바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센서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차를 급발진된 차는 폐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뒤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합의 좀 잘해보자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2심을 이겨놓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연락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BMW 쪽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죠. 2심 이거 뒤집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고할 거냐, 대법원 갈 거냐라고 했더니 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뭐 저희도 어차피 잘 받아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한 게 그게 답니다. 현재 급발진에 대한 것은 소비자, 운전자가 증명하게 돼 있는데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유튜브로 급발진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만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차량에 아무 결함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메이커는 급발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근데 급발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없으면 급발진에 관련 특허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급발진에 관련된 걸 하면 특허는 메이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걸 또 그 기계 장치에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조금씩 하긴 했어요. 예. 근데 방지 장치에 관련된 거는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네도 알았다는 얘기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가지냐면 쉬운 3가지인가 돼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100년 동안에 급발진 없었어요. 급발진은 아예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센서와 컴퓨터가 이렇게 장착되면서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아마 급발진을 그동안에 당사자들이나 억울함을 좀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풀어주는 것도 되고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 법원도 좀 전향적으로 이제 판단을 좀 내리셔서 저희 사건처럼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로 돌아가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서 소비자한테 제조물, 제조 회사 쪽에
니네가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억울한 이 피해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블랙박스 있었고요. 증인들도 있었어요. 난 이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기각됐다니까. 사설 감정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급발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메이커한테 유리하게 약간